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벨 마지막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빅픽처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살펴볼 내용은요. 코스피 지수 조정인가 반등인가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 부장님 결론부터 먼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인가 반등인가 어떤 쪽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도 그 시장이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3,000선을 오늘도 3,030선을 찍고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저점을 찍은 3,030, 3,000 초반이 지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지됐을 때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건데 첫 번째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모습 속에 반등을 이끌어준다면 어떤 주체를 좀 기대하고 계신 건지 좀 더 수급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놓고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지금 외국인은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16억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관망세였는데 오늘은 이제 현물에서 1,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 좀 전환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들어서는 기관이 11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4조 7천억을 매도하면서 비중이 높았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기관이 순매수를 한 1,500억 정도를 하면서 순매수로 좀 전환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관의 이제 스탠스를 보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3,200선에서는 그 기관들의 자금들이 좀 환매성 자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3,200선에서는 좀 기관이 좀 매도를 나오는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좀 매수 주체로 가장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게 개인 매수를 들 수 있는데 개인은 올해 들어서 지금 11조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1월 12일에 74조 4천억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좀 주식을 매수를 했을 텐데 1월 14일 기준으로는 67조 8천억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산 부분도 좀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조금 둔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도 좀 매수세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키는 좀 외국인이 좀 수급적으로 키를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일단 현물에서는 1,700억 정도 그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외국인이 전체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실적과 환율이 최근에 조금 워낙 약세를 했지만 다시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좀 외국인이 매수 유입하는 시점이 좀 수급적인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을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단기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미국 증시 내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물가 지표들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의 빈미였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그 지난주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18% 고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조금 둔화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좀 계기로 작용했었던 게 그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고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일단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백신 유통이 좀 줄어들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금리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기대 물가 상승률이 2%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를 좀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까지는 좀 출구 전략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고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조정의 원인 정도로만 보고 계시군요. 이벤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입니다. 바이든 현지 시간으로는 20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21일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일단 그 바이든 취임식도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그 움직임들이 달리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바이든 부양책이 일단은 주목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부양하는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계획은 이미 이제 시장에 그 발표하면서 반영이 됐고, 더욱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추가 부양책이 2월 달 정도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좀 넘어설 경우에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정책인 신재생 관련된 정책도 본격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주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부분하고 중국 제재를 하는 그런 정책은 좀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서는 또 이런 기업 관련돼서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을 좀 국내로 옮겨볼게요. 국내에서도 지금 10시, 좀 전에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은 아직은 안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장중에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시장이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좀 판결에 대해 관심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판결이 진행되는 시간은 이제 2시 5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쟁점 사항은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징역형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지를 가장 쟁점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 14일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삼성그룹에 제공했던 뇌물액이 증액이 된 86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2심에서 결정됐었던 금액보다 한 5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봤을 때는 징역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감형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달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그룹의 그 준법감시 제도가 이 실효성이 인정이 되면 감형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포인트는 이제 징역이든 아니면 집행유예든 일단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쇼티지 나서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를 정도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전장 사업 쪽에 신사업의 투자가 오히려 이 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EO 리스크를 우려하기보다는 그 이후 투자가 본격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에 더 큰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일단 저는 실적 발표를 지금 반등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1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발표된 거를 이제 컨퍼런스 콜로 이제 애널리스트나 매니저한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 실적보다도 지금 1분기 올해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파운드리도 그렇고 쇼티지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전망을 조금 긍정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와 전체적인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는 그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3개년에 대한 배당 정책이 일단 완료가 됐고 추가적인 3개년 배당 정책 발표를 올해 1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28일 컨퍼런스 콜 하기 전에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좀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규모고 지난해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당이 아마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유입점을 실적이랑 배당을 가장 큰 포인트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을 방향을 제시하게 됐을 때는 그 외국인 매수도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오경택 부장 함께 했습니다. 시장의 키워드 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는 28일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물론 가이던스는 나왔는데 이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주주 친화책이라든지 어떤 내용 내놓을지 지켜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에서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